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이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혜 있잖아요. 그거 얘기를 좀 하면서 관련된 법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 그 여초 사이트에 뭐 그런 네네.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글이요? 아니 지가 뛰어내렸지 이은혜가 민 것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그레이스 리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은혜가 민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살인죄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살인죄 됩니다. 왜 직접 떠민 것도 아닌데 살인죄가 되는지 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 이은혜가요. 네. 이제 고인이 제가 이제 그 돌아가신 고인이라고 할게요. 네. 고인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예견했죠. 죽기를 바랬거나 적어도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뭐는 된다? 최소한 미필적 고인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살인이라는 행위가 없잖아. 혹시 부작위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진짜요? 네.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네. 이게 사전에 보면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를 갖다가 부작위라고 표현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법에서는요, 어떤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는가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걸 방지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부작위라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게 행위를 한 거랑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으면 부작위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말이 어렵죠. 네. 내가 응급실 의사야. 네. 막 응급실 의사인데 누가 실려온 거예요, 응급환자가. 그래서 응급수술을 하려고 딱 보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 나한테 1,000원 삥 뜯어갔던 그 자식 아니야? 딱 그러면서 학폭 가해자구나. 나 수술 안 해. 와, 화장실이 급해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네. 그럼 이 의사가 죄를 지은 걸까요? 안 지은 걸까요? 이거는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자가 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해서 죽었으니까 그렇죠. 마땅히 결과 발생, 환자의 죽음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사가 방지하지 안 않았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원리를 조금 빗대어서 만약에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쓰러져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의사는 아닌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냅둔 거예요. 네. 이럴 경우 저도 살인죄가 되나요? 그 경우에는 살인죄는 안 돼요. 부작위범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부작위범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증인 지위라고 하거든요. 보증인 지위. 우리가 빚보증 서주는 그 보증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결과를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될 법적인 또는 뭐 어떤 계약상의 뭐 조리상의 이런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처럼. 그렇죠. 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내가 보증인 지위가 있어도 이 사람을 살릴 능력이 안 돼요. 그런 경우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닌데 일반인이 이 사람 응급수술해야 살 수 있는데 수술 안 했다고 살인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작위범 정리를 하면은요, 나한테 결과 발생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고 내가 행위를 했었으면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제가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법원 공무원인데 집행관 사무보조원이 공금을 자꾸 횡령하는 걸 알았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네. 그냥 그거를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됐냐 하면 업무상 횡령죄의 방조범, 막아야 되는 사람이 안 막았으니까 부작위에 의해서 방조범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되게 유명한 판례인데 남편이 맨날 술만 마시면 막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미안해 댕구야, 멍멍이가 되는데 우리 댕구 잘 있니? 이 사람이 이제 실수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네. 했는데 수술이 잘 됐어. 경과 관찰해보고 치료 받으면 나을 수 있다 했는데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냥 그래서 퇴원을 시킨 거예요? 네, 죽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한 이 아내한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됐어요. 이 사람은 병원에 있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유명한 부작위범이 또 하나 있어요. 아마 스태프들도 다 알 건데요.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에 이준석 선장 살인죄가 인정이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선장한테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서 그쵸. 그걸 확인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어. 네. 근데 빤스런했죠, 소위. 진짜 빤스런이었죠. 이 사람 팬티 차림으로도 그때 구조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됐어요. 이은혜 사건으로 돌아볼게요. 네. 자, 이은혜는 고인하고 부부 사이였어요. 그쵸. 그쵸? 부부 사이였으니까 고인이 직접 뛰어내렸건 미끄러져서 떨어졌건 간에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근데 구할 수 있었는지를 봅시다. 네. 기사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옆에 뭐 구명 장비 같은 거 다 있었대요. 아.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던지거나. 구조를 할 수 그쵸. 있었죠. 그럼 보증인 지위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구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이게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랑 되게 유사한 게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10살짜리 조카를 네. 죽일 마음을 가지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요. 실제로 얘가 가다가 미끄러져서 저수지에 빠진 거야. 근데 구조를 안 했어요. 죽었죠. 당연히 부작위한 살인죄예요. 그쵸. 유사하잖아요, 지금 이현의 사건이랑. 아. 그쵸. 자기가 직접 뛰어내린 거지 않느냐. 근데 음. 뛰어내렸어도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면 건졌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작위에 의한 범죄들은 처벌이 좀 다른가요, 수위가? 법에 정해진 처벌 수위는요, 그냥 똑같이 살인죄가 적용이 돼요. 아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든 내가 칼로 찔러 죽였던 똑같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직접 칼로 찌른 것보다는 죄질이나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간접적이어서?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죠. 둘 다 죽인 건 똑같은데. 그냥 똑같죠. 근데 다만 그 아까 말한 여초 사이트에서 이게 왜 무기징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그래요. 법조인들도 다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이 낮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걸 깨고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그쵸. 제가 보기엔 1심 판사들이 네. 이건 법적으로는 아무리 짠해도 부작위인데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처벌은 세게 해야겠어.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 특히나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전에. 전적이 그쵸? 진짜 악질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보험금을 노리고 돈을 그쵸, 노리고 죽인 맞아요. 거고 그래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참고로 네. 이게 근데 1심 재판에서는 그 얘기도 있었어요. 검사가 네. 가스라이팅 저도 근데 이거 보면서 심리적으로 생각했어요. 조정을 해서 죽게 만든 거니까 그쵸. 이거는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에 의한 살인죄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될 주장을 수 있네.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원래는요 누군가의 심리를 완벽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네. 자살을 하게 만들어. 막 사이비 교주가 뭐 넌 이렇게 하면 뭐 천당에 갈 거야 네네. 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상 가스라이팅 해갖고 심리 조정해서 자기에 의한 살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요 7살짜리 3살짜리 애들한테 야 우리 그냥 아빠랑 같이 살아서 뭐하냐 우리 같이 죽자 하고 애들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뭘 알아. 그냥 그치. 아빠가 하자니까 하자니까 당연히 한 따라 거지. 들어갔죠. 네. 이거 살인죄가 됐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1심 재판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고인이 네. 되게 안 뛰어내리고 막 망설이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뛰어내린 거는 이 사람이 시키는 거 그냥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어쩔 물에 수 빠지면 구해줄 거라고 구해주겠지.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근데 진짜 자기든 부작이든 어쨌든 쓰레기인 건 똑같네요. 항소심에서 그 행위에 걸맞는 형이 나오길 선고되기를 바라야죠. 바랍니다.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작위와 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